안녕하십니까. 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승환, 강하늘 선수와의 계약을 끝으로 오프시즌 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한 삼성 라이온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성이 최근 내부 FA였던 두 명의 선수와 계약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16일에는 오승환 선수였고요. 17일에는 강하늘 선수와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오승환 선수는 계약기간 2년, 계약금 10억 원, 연봉과 함께 12억 원 등 총액 22억에 사인을 했고요. 강하늘 선수는 계약기간 1 플러스 1년에 연봉 2억 5천만 원, 옵션 5천만 원 등 최대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잔류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은 올겨울 스토브리그 일정을 사실상 마쳤습니다. 예. 지난 시즌을 마치고 이종열 단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요. 이후 외국인 선수 3명을 교체했고 내부 인사도 크게 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죠. 또 FA 시장에서는 투수 최대였던 김재훈 선수를 데려왔고 최근에는 외부 영입으로 임창민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마무리 역할을 할 투수만 이제 3명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사실 내부 FA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내부 FA도 모두 붙잡으면서 새 시즌을 위한 삼성이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삼성 담당 기자인 김동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더 자세한 오프시즌 삼성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서울의 김동영 기자입니다. 자, 김동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서울 김동영입니다. 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삼성이 FA들 모두 계약을 마쳤는데 오승환 선수가 16일 계약을 마무리했고 2년 22억 원이었습니다. 네. 계약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저 뭐 금방 끝날 것 같은 뭐 그런 모양새였는데 네. 좀 오래 걸려서 뭐 이게 뭔가 잘 안 되면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오승환이 거액을 요구한다더라. 새로리 캡도 있는데 베테랑이 양심도 없다. 뭐 이런 뭐 졸지에 이제 네. 오승환이 소위 말하는 돈미세가 돼서 네. 굉장히 좀 난감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제 협상 담당자였던 이종열 단장이 펄쩍 뛰더라고요. 어허. 절대 그런 거 아니다. 아니, 기사가 너무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게 오히려 뭐 그렇게 협상하면서 뭐 얼굴 붉히고 이런 일은 절대 없었고 오히려 오승환이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리고 결국은 오승환도 양보를 많이 했다고 하고 이게 결국 뭐 돈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받겠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뭐 이게 제 내피셜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 협상을 이제 에이전트가 한 게 아니고 오승환이 직접 했거든요. 그렇죠. 직접 했는데 뭐 12월에는 뭐 개인 일정도 있었고 뭐 시상식에다가 뭐 일정도 좀 알았고 그리고 이 협상이라는 게 매일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5번 만난다. 예를 들어서 5번 만난다고 하면 주 1회 만나면 5주인데 그러면 한 달하고 일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올 수 있고 그런 뭐 어떤 협상 타움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삼성 입장에서는 김대우 강한울이랑 또 다른 FA가 또 있는데다가 외부에서 또 2명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오롯이 오승환만 집중해서 따다다닥 이런 또 서로 여건이 안 됐다 보니까 조금 의외로 시간이 길어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종열 단장은 협상이 원래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사실 뭐 선배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일사천리로 딱딱 진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게 무슨 뭐 난항 뭐 진통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좀 시간이 걸렸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래도 오승환 선수가 삼성에 잔류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시작부터 뭐 공개적으로 삼성이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라고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에지니어게 뭐 1월 한 중순 되면은 오키나와 넘어가려고 계획까지 다 짜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팀에서 뭐 입찰에 경쟁이 들어왔다더라 이런 얘기도 일절 없었고 그래서 뭐 계약이 언제 되겠지 뭐 전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뭐 좀 시간이 걸리니까 뭐지 싶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계약은 잘 됐고 그리고 2년 22억 풀 개런티잖아요. 그렇죠. 전액 보장 계약이니까 삼성은 삼성대로 또 대우를 해준 것 같고 오승환도 오승환대로 이제 자기 갈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선을 지킨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 날에 이제 강훈 선수 발표가 있었는데
1 플러스 1년에 최대 3억 원이었어요. 애초 네네네. 이 금액 차가 엄청나다라고 저도 방송을 했었고 네네네. 결국에는 선수가 100기를 든 거 맞죠? 그렇죠. 뭐 이제 사실 뭐 100개를 들었다고 하면 너무 선수에게 좀 굴욕 같긴 한데 예. 그 이제 처음에 협상이 시작됐을 때, 그러니까 판이 시장이 열렸을 때 예. 그때 이제 삼성에서는 생각보다 좀 차이가 있다. 예.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좁힌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12월 말 1월 초 정도에는 에이전트 쪽에서 아니 우리도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예. 그리고 이미 12월 말경에 네. 옵션 정도 조율만 하는 단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허. 많이 좁혀서 이제 답이 슬슬 나오는 단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앞쪽에 얘기가 나왔던 금액 차이가 크다라는 게 자꾸 밖으로 도니까 자기들도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뭐 저한테도 막 하소연 비슷하게 이게 좀 우리 그런 상황이 아닌데 너무 답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사실 선수는 당연히 많이 받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 선수면 200원, 300원 질러놓고 시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초반에 그랬던 것 같고 갈수록 정리가 되면서 이제 좀 좁히고 해서 이제 답이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이 이제 뭐 내부 FA 단속뿐만 아니라 좀 불펜 보강을 많이 했어요. 또 FA 시장에서 가장 최대였던 김지현 선수 마무리를 잡았고요. 또 그렇죠. 임창민 선수도 네. 부상이 없다면 20개 이상의 세이브를 올려줄 수 있는 이 임창민 선수도 데려왔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난해 불펜 부진이 아무래도 그런 악몽 때문에 이런 불펜 보강에 힘을 썼던 거겠죠? 그렇죠. 뭐 기사로 뭐 수없이 나왔지만 불펜 평균 자책점이 5.16이었으니까 유일한 그렇죠. 5점대 팀이었고 역전승 38패 뭐 압도적인 1위였고 예. 불펜 보강은 뭐 필연이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 신임 이종열 단장도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고.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존 자원을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당장 뭐 쓸 수 있는 내 손에 쥐어진 뭐 무기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기왕이면 제일 좋은 선수로 컨셉을 잡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김재훈 영입도 이제 그 차원이고 58억이면은 지금 FA 나온 투수 중에는 최고액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큰 돈 들여서 제일 먼저 달려들어서 될 것 같고 임창민 선수 역시 뭐 애초에 뛰어들었고 잡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이제 안 오겠다는 거를 매달려서 데려온 개념이니까 이종열 단장 진짜 어렵게 모셔왔다고 웃더라고요. 안 될 뻔했다가 다시 막 가서 협상에 매달려서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제일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불펜 강화부터 해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깔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온 거죠. 돈은 돈대로 썼고 그렇죠. 그럼 저 2차 드래프트에서 투수 2명 될 것 같고 이민호 선수도 이제 방출 선수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컨셉 딱 잡고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삼성이 참 뭐 돈이 없다 돈을 안 쓴다고 했는데 가만 보면 쓸 때는 써요, 그죠? 그럼요. 또 막상 보면 뭐 제일기획으로 넘어가고 나서 삼성이 완전 뭐 지갑 걸어 닫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막상 쓴 돈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맞죠. 이제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썼느냐라고 했을 때는 좀 물음표가 붙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딱 잡고 들어간 거죠. 컨셉을 잡고 들어갔다. 네네네. 이제 마무리 투수가 20세이브 이상을 올려줄 수 있는 마무리 투수가 3명 이상이 됐잖아요. 네네. 결국 마무리는 김재훈 선수겠죠. 저도 이제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마침 제가 오늘 박지만 감독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해서 이제 대놓고 여쭤봤어요. 또 마무리 누가 하나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못을 박는 것도 좀 무리는 있고 뭐 사실 누가 나가도 잘 막을 것이라는 기대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력값이나 실력이나 그래서 스프링 캠프 거치면서 이제 윤곽을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잡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확실한 거는 그 얘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직을 정하긴 정할 것 같아요. 누가 됐든 간에. 작년까지는 뭐 워낙 이제 자원이 없다 보니까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 위주로 좀 나가는 그런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 안 섰죠. 계산이 안 서니까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좀 좋은 선수 들어왔고 자원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보직을 정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할 생각이다라고 이제
넌지 씨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제 스프링 캠프부터 하고 시범경기까지 통하면 거치고 나면 이제 알게 되겠죠. 시범경기 말미에 누가 마지막에 구에 올라오느냐가 그걸 보면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성이 과거 왕조를 구축했을 때도 가만 보면 결국에는 이 불펜의 필승조의 힘이 가장 강했을 때 좋은 그럼요. 성적이 났었는데 네. 올해 삼성의 이 불펜을 봉황했으니까 좀 기대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자, 삼성이 올겨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을 다 교체했어요. 네네. 뭐 북현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했고 메이저를 도전한다니까 피렐라 선수하고도 결별했고 사실은 이 보통 안전하게 한 명 정도는 재계약을 박아놓고 여기 그렇죠. 이제 2명을 바꾸는 지금 나머지 구단들이 대부분 그런 걸 선택했는데 삼성은 모두 바꿨단 말이에요. NC하고. 네. 요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뭐 그 피렐라 같은 경우는 좀 시즌 중후반 넘어가면서 약간 좀 교체 사인 신호가 좀 있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뭐 그 당장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네. 뭐 재계약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흘렀어요. 좀 흘렀고 뭐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냐? 누구요? 그 뷰캐넌 말고 한 명 와이드너. 네, 와이드너. 네, 뭐 그 선수는 에진혁에 뭐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예. 사실 한 명은 남기려고 했죠. 뷰캐넌 남기려고 했는데 협상이 이제 제대로 안 되면서 그렇죠. 예. 강제로 이제 셋 다 바꾼 개념이 돼버렸는데 맞아요. 이제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이론적으로야 뷰캐넌한테 2년 490만 불까지 줄 수는 있었으나 그건 또 다른 2명이 또 꼬이니까. 그렇죠. 예. 시볼드랑 맥키널이 잘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또 그게 또 뷰캐넌 마음에 또 안 들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좀 삼성 입장에서는 지속한 고민 끝에 이제 이별을 택한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레이스를 데리고 오게 됐고 그렇게 전원 교체가 이제 뭐 의도하지 않았으나 그렇게 메이드가 된 상황이 돼버렸고.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제 선배도 아시겠지만 외국인 선수 연봉 상한제 도입했을 때 너무 잘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지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이제 덜컥 발생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맥키넌, 시볼드, 레이에스 요 세 선수인데 맥키넌과 시볼드는 일단 신입 메인 연봉 상한선 100만 달러를 꽉 채웠고 또 레이에스도 80만 달러면 우리 지금 현재 올 수 있는 수준에서 준척급이다라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세 선수 중에 누굴 뭐 가장 좀 이렇게 기대하고 좀 지켜보고 싶습니까? 아무래도 시볼드라고 봐야죠. 시볼드다. 네, 뭐 1선발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뷰캐넌이 있으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원투펀치 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근데 뷰캐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이에스가 나쁜 투수란 얘기가 아니라. 예. 메이저리그 커리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시볼드가 이제 더 좋은 투수라고 봐야 하니까.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선발진의 중심을 잡아줘야 원태인이라든가 다른 토종들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일단 작년에 뭐 메이저리그에서 선발로 뛰었던 선수이기도 하니까. 예. 뭐 평균 한 149 정도 던지면 구서구 충분하고. 예.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다 던지고. 예. 뭐 좀 적응만 잘한다면 완성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2명도 물론 잘해줘야 하지만 시볼드가 특히나 좀 기대가 된다고 할까요? 이쪽이 잘해줘야 삼성도 좀 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삼성의 오프 시즌 움직임. 예. 일단 이종렬 단장이 첫 오프 시즌이었는데 약점이었던 불펜 보강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성공을 했고 오프 시즌 움직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뭐 단장의 시간 알차게 보내셨죠. 알차게 보내셨고 물론 이제 성과야 시즌 이제 시작하면 알게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시점에서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했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보자면 삼성의 행보가 전과 달랐다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방출 선수는 천하도 안 봤었거든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소위 말해 죽줍은 뭐 남들 하는 거지 우리 그런 거 안 해. 약간 이런 행보였잖아요. 맞죠. 근데 이번에는 이민호를 데려온 것이 의외로 좀 상징성이 있지 않나. 이제는 그 삼성도 전력 강화를 위해서는 할 거 다 하는구나. 네. 라는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명확한 목표를 잡았다는 점이 첫 번째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루트를 가리지 않았다는 점. 이 기존 최근 몇 년간 삼성이 보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그 점이 좀 주목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장 교체 효과라고 딱 단정을 지을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이종열 단장이 오면서 바뀐 거니까 뭐 그 점은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짧게 통화한 것 같은데도 벌써 10분이 훌쩍 지났는데요. 예, 더 잡아두면 이 늦은 시간 제가 좀 미안할 것 같고요. 자, 이상으로 김동영 기자 전화 연결 마무리하고요. 올해도 김 기자 좋은 기사 그리고 자주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시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소영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진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